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 계세요? 한여름에 외부 온도가 30도가 넘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요, 배는 늘 차갑고 배에 손을 대봐도 얼음장 같고 손발도 유난히 차고 때로는 소화도 안 되고 자주 체해서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체질이 냉한가 보다 혹은 혈액순환이 안 되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 배가 차갑다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일지 오늘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냉증 이상의 문제, 바로 몸속에 숨어있는 이 질환과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가 차다는 표현은 사실 의학적으로 모호한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부 깊은 곳에서 차갑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복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소, 즉 위장과 장기가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이 차가우면 소화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인데요. 복부가 차가우면 사지 말단까지 혈액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까지 쉽게 차가워집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인데요.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면 위장 운동이 둔해지고 그 결과 복부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즉 배가 차갑다는 건요, 단순하게 외부 온도 때문이 아니라 내부 순환과 장기의 기능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가 차갑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함께 말씀하세요. 손발이 늘 시리고 밤에 이불을 덮어도 잘 데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주 체하시거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고요.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수면이 깊지 않고 늘 피곤합니다. 다음 질환이 있으면 자주 호소하시는 증상인데요. 바로 담적병입니다. 그럼 담적병이란 게 뭘까요? 평상시에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하게 태어나시거나 잘못된 식습관, 과식하거나 야식을 많이 드시거나 식사를 너무 빨리 하신다든지 또 늘 피곤하시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면요, 음식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여기에서 독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담음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10가지의 병이 있다면요, 바로 이 9가지는 담음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정도로 담음은 다양한 병증을 일으킵니다. 담음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없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원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담음의 양보다 더 많이 담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담음이 위장 점막을 침투해서 위장 외벽 사이에 쌓이면서 단단하게 굳으면 이를 담적이라고 해요. 담적은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위장의 연동운동을 떨어뜨려서 만성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잦은 트림이나 방귀, 변비나 설사, 목의 이물감과 같은 위장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 위장에 쌓인 담적이 제때 제거되지 않는다면 혈액과 림프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해요. 순환기 증상으로는 손발 차가움, 복부 냉증, 얼굴은 화끈거리지만 하체는 차가운 상열하한증, 또 신경계 증상으로는 자중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잘 못 주무시거나 꿈이 많아지거나 피로를 자주 느낄 수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적이 유발하는 증상군을 합쳐서 담적병 혹은 담적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부 냉증은 담적병으로 인한 순환 부전으로 담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부 냉증은 하나의 별개의 증상이 아니라 담적이라는 뿌리로 연결되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담적병의 진단은요,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도를 파악하고요, 혀를 보는 설진, 배를 만져보는 복진, 진맥을 해보는 맥진, 또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병력 청취를 통해서 담적병의 유무와 진행 정도, 그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담적병의 치료는요,
위장과 전신에 쌓인 담적을 제거하고 담적이 쌓이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약을 개인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처방하고요. 또 위장과 전신을 따뜻하게 순환시킬 수 있도록 온열 치료와 함께 또 침치료, 한약재 추출물인 약침 치료까지 주기적으로 병행합니다. 이 담적병의 치료 기간은요, 복부 냉증까지 나타난 담적병이라면 이미 복부 순환이 많이 떨어져 있고 장기간 쌓인 증상이 나타난 것이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서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담적병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차가운 음식과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은 담적의 중요한 재료가 되니까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라면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튀긴 음식에 조미료까지 들어가거든요. 정말 안 좋고요. 또 젊은 여성분들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반드시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되는데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나 스트레칭, 요가는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담적병을 예방해 주는 데 좋습니다. 또 젊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무리한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은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서 담적병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담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본인의 성격과 정반대인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 좋은데요. 성격이 조용한 분들은 등산이나 에어로빅 등의 활달한 취미생활, 성격이 활동적인 분들은요, 명상이나 독서, 클래식 음악 감상 등의 정적인 취미생활을 추천합니다. 또 네 번째는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줄이셔야 됩니다. 요새 보면 정말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드세요. 오메가3, 철분제, 칼슘, 콘드로이친 등등. 물론 이런 성분들이 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이런 영양제들이 위장에 부담을 줘서 오히려 담적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당뇨약 등 처방받은 약 이외에는요, 불필요한 건강식품은 담적병이 있으시다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면도 중요합니다.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지친 위장을 달래주는 아주 중요한 휴식 시간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건강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수면 시간을 꼭 늘려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여름에도 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복부 냉증이라는 증상이 사실은 담적병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담적병의 정의와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도움되는 생활습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복부 냉증과 함께 나타나는 소화불량, 수족냉증, 불면, 피로와 같은 증상들은요, 담적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치료하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